안녕하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유용한 정보를 알려드리는 채널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지만 또 간과하기 쉬운 중요한 질환, 바로 신부전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 나누어 보려 합니다. 특히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신부전 유병률이 급격히 늘고 있는데요. 2002년 전체 인구의 0.77%였던 신부전 유병률이 2020년에는 무려 2.58%로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5년 743건이었던 신부전 환자의 입원 건수 또한 2020년 1166건으로 크게 늘어나는 등 신부전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신부전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닌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이해해야 할 중요한 질환이 되었습니다. 신부전이 무엇인지, 왜 발생하는지, 최신 치료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고령자분들이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서론, 본론, 다양한 사례, 그리고 결론 순으로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부전이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신부전을 심장마비나 협심증과 혼동하시기도 하는데, 신부전은 단일 질환이 아니라 심장 기능이 저하되어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혈액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모든 증상과 현상을 일컫는 광범위한 용어입니다. 쉽게 말해 심장이 우리 몸의 혈액을 순환시키는 펌프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몸의 모든 장기는 심장에서 보내는 깨끗한 혈액과 산소를 통해 원활하게 기능하는데, 심장이 약해지면 이 필수적인 혈액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신체 전반의 기능들이 저하되는 것이죠. 이는 마치 수도 펌프가 약해져서 집 전체에 물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여러 문제가 발생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신부전은 한번 발생하면 완치가 어렵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이라는 점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신부전은 왜 발생할까요? 신부전의 원인은 매우 다양합니다. 가장 흔하고 강력한 원인 중 하나는 바로 고령화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심장 근육과 혈관이 노화되고 기능이 자연스럽게 약해지기도 하지만, 고혈압, 당뇨병, 콩팥병, 만성 폐쇄성 폐질환 COPD, 뇌졸중, 갑상선 질환 등 다양한 만성 질환들이 심장에 지속적인 부담을 주어 신부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동반 질환들은 특히 고령 환자분들에게 흔히 나타나며 여러 질환을 동시에 앓고 계신 경우가 많아 더욱 세심하고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 외에도 과거에 겪었던 심근경색과 같은 관상동맥 질환으로 심장 근육이 손상되거나, 부정맥으로 심장의 리듬이 불규칙해지거나, 심장 판막 질환으로 혈액의 흐름에 문제가 생기거나, 심장 근육 자체의 질환심 근병증 등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신부전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도한 음주, 흡연, 비만과 같은 생활 습관도 신부전 발병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신부전의 증상과 진단, 그리고 최신 치료 전략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부전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바로 호흡곤란입니다. 초기에는 계단을 오르거나 등산과 같이 활동량이 많을 때만 숨이 차다가 점차 평지를 걷거나 가만히 앉아 있을 때도 숨이 차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심장이 혈액을 제대로 내보내지 못해 폐에 물이 차거나 폐우열,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특히 고령자분들은 이 증상을 단순히 나이 들어서 기력이 없어서 그렇다, 운동 부족이다라고 오인하기 쉬워 진단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거나 밤에 잠을 자다가 갑자기 숨이 막히는 듯한 느낌이 들어 자리에 앉아야 편해지는 경우야, 간성 발작성 호흡곤란, 혹은 잠을 잘 때 베개를 여러 개 괴어야 가슴 답답함이 가라앉는 경우, 잠자는 동안 심한 기침이 지속되는 경우라면 신부전을 강력히 의심하고 즉시 병원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이 외에도 심장이 혈액을 충분히 보내지 못해 온몸의 수분이 축적되면서 발생하는 부종도 흔한 증상입니다. 발목이나 다리가 붓고 신발이 작아지거나 복부가 부풀어 오르는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전신에 산소와 영양분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쉽게 피로감을 느끼거나 집중력 저하, 식욕 부진, 소화 불량, 불면증 등 다양한 비특이적인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다른 질환과 혼동하기 쉽기 때문에 비슷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여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부전은 어떻게 진단할까요? 신부전 진단은 환자의 증상 청취와 자세한 신체 검진을 시작으로 이루어집니다. 의료진은 환자의 과거 병력, 복용 약물, 생활 습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이후 혈액 검사를 통해 심장 스트레스 호르몬인 BNP 또는 NT-프로BNP 수치를 확인하는데, 이 수치는 신부전의 중증도를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또한 심전도 검사를 통해 심장의 전기적 활동을 확인하고 부정맥 여부를 판단하며 흉부 X-레이를 통해 심장 비대나 폐부종의 유무를 확인합니다. 가장 중요한 검사 중 하나는 바로 심장 초음파 검사입니다. 심장 초음파는 심장의 구조와 기능을 직접적으로 평가하여 심장의 수축 기능 박출률을 측정하고 심장 판막의 이상 유무, 심장 근육의 두께 등을 확인하여 신부전의 원인을 파악하고 중증도를 평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CT, MRI 등 추가적인 영상 검사를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진단 후에는 적극적인 치료가 중요한데요. 신부전은 치료 시기를 놓치면 예후가 급격히 나빠져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무서운 질환이기 때문입니다. 신부전은 한번 발생하면 완치가 어렵지만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통해 증상을 완화하고 질병의 진행을 늦추며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다행히 최근에는 신부전 치료제 옵션이 비약적으로 증가하면서 환자, 개개인의 상태에 맞는 맞춤 치료 전략이 가능해졌습니다. 신부전 치료의 궁극적인 목표는 단순히 불편한 증상을 개선하는 것을 넘어 환자의 입원율을 줄이고 심혈관 관련 사망률을 낮추며 나아가 환자분들이 더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최신 신부전 진료 지침에서는 심장 박출률이 감소한 신부전 환자 HFIF에게 4가지 종류의 약물과 이뇨제를 함께 사용하는 것을 1차 표준 치료지 DMT 가이드라인 더렉터드 메더컬 세러피로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4가지 약물은 ARN-안지오텐신-네프릴리신 억제제, SGLT-2 억제제, 베타 차단제, 그리고 MRA 광물 코르티코이드 수용체 기량제입니다. 각각의 약물은 심장의 부담을 줄이고 심장 기능을 개선하며 체내 수분 균형을 조절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신부전 관리에 기여합니다. 이뇨제는 주로 체내 과도한 수분 축적을 막아 부종과 호흡곤란 증상을 완화하는 데 사용됩니다. 주요 약물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ARNI 계열 약물인 엔트레스토는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과 신부전으로 인한 입원 위험을 낮추는데 탁월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여러 임상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이 약물은 심장의 이로운 호르몬 시스템을 활성화하고 해로운 시스템을 억제하여 심장 기능을 개선하는 이중작용을 합니다. 또한 최근 신부전 치료의 패러다임을 바꾼 약물로 평가받는 SGLT-2 억제제는 원래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되었으나 신부전 환자 당뇨 유무와 관계없이에게서도 뛰어난 심혈관 보호 효과와 신장 보호 효과를 보여 신부전 치료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약물은 신장에서 포도당과 나트륨의 재흡수를 억제하여 체액량을 줄이고 심장의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베리시구아 VERQVO가 같은 새로운 약물들도 신부전 악화 위험을 낮추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 치료의 선택지를 더욱 넓히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심장의 비정상적인 리듬을 조절하는 베타 차단제, 몸속의 염분과 수분 균형을 조절하여 심장 부담을 줄이는 MRA 등 각 환자의 상태에 맞춰 다양한 약물 조합이 사용됩니다. 그렇다면 고령 신부전 환자의 치료는 젊은 환자와 어떻게 다를까요? 고령 환자분들도 젊은 환자와 동일하게 가이드라인에 따른 약물 치료, 즉 GDMT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고령 환자의 특성을 고려한 더욱 세심하고 맞춤화된 접근이 필요합니다. 고령 환자의 경우 대개 여러 동반 질환의 만성 신장 질환, 빈혈, 인지 기능 저하 등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복용하는 약물이 많아 약물 상호작용이나 부작용 발생 위험이 높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체 기능과 약물 대사 능력이 저하되어 약물 반응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진은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물 용량을 조절하고 부작용 발생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합니다. 예를 들어 저용량 ARNI와 SGLT-2 억제제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으며 베타 차단제는 부작용의 섬액, 저혈압, 피로 등과 금기 사항에 심한 섬액성, 부정맥, 천식 등에 특히 유의하면서 저용량부터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용량을 늘려나가는 방식으로 처방하게 됩니다.
MRA 사용 시에는 신기능 악화나 고칼륨혈증 발생 위험이 있으므로 혈액 검사를 통해 신기능과 전해질 수치를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비소프로롤 CIBIS-ELD 연구에 따르면 고령 신부전 환자에게 베타 차단제 처방 시 심박수가 64회 bpm을 넘어가면 예후가 좋지 않을 수 있다는 결과가 있어 심박수 조절의 중요성 또한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령 환자 치료는 단순히 약물 처방을 넘어 환자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와 동반 질환, 생활 습관까지 고려하는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제 다양한 사례를 통해 신부전 관리의 중요성을 더욱 실감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각 사례는 실제 환자분들이 겪을 수 있는 상황을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사례 1. 70대 김 여사님의 이야기.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증상, 신부전으로 이어지다. 김 여사님 73세은 평소 지병으로 고혈압과 당뇨를 앓고 계셨지만 비교적 건강하게 생활하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잠을 자다가 숨이 차서 깨는 일이 잦아졌고 아침에 일어나면 발목과 다리가 퉁퉁 붓는다고 느끼셨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들어서 기력이 없어서 그렇겠지, 다리가 붓는 건 오래 서 있어서 그런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죠. 그래서 병원에 가기보다는 집에서 파스를 붙이거나 다리를 주무르는 것으로 버티셨습니다. 하지만 숨이 차서 밤에 잠을 설치는 날이 많아지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가빠지는 증상이 심해지자 걱정이 되어 가족의 권유로 병원을 찾으셨고 심장 초음파 검사 결과 심장 기능이 현저히 저하된 신부전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초기에는 약 복용에 대한 거부감도 있으셨지만 의료진의 상세한 설명과 가족의 격려로 꾸준히 약을 복용하고 저염식과 규칙적인 운동 등 생활 습관을 개선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몇 달 후 호흡곤란 증상이 크게 호전되었고 다리 부종도 눈에 띄게 가라앉아 밤에도 편안하게 숙면을 취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 여사님의 사례는 신부전 증상을 단순히 노화 현상으로 오인하여 치료 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점과 조기에 진단받고 꾸준한 약물 치료 및 생활 습관 개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사례 2. 80대 박 할아버지의 재입원 경험. 지속적인 관리의 중요성. 박 할아버지 81세께서는 수년 전 심근경색으로 스텐트 시술을 받으신 후 신부전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몇 차례 신부전 악화로 응급실을 통해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셨는데요. 퇴원 후에는 컨디션이 괜찮아졌다고 생각하여 의료진이 처방해준 신부전 약물을 임의로 중단하거나 한 끼 정도는 괜찮겠지 하시며 식단 관리를 소홀히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호흡곤란이 심해지고 몸이 붓는 증상이 재발하여 응급실을 찾게 되는 일이 반복되었죠. 신부전은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완치가 어렵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신부전으로 인한 잦은 입원 및 재입원은 환자의 심장 기능을 더욱 약화시키고 삶의 질을 저하시키며 예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박 할아버지의 사례는 신부전 환자들이 퇴원 후에도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 약물 복용을 철저히 하고 저염식 위주의 식단 조절, 규칙적인 운동 등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며 악화 요인을 스스로 잘 관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또한 가족 구성원들이 환자의 약물 복용과 생활 습관, 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지지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합니다. 사례 3. 60대 최 선생님의 적극적인 신부전 관리. 새로운 삶의 시작. 최 선생님 68세은 과거 심한 흡연, 이력과 고혈압으로 인해 60대 초반에 심근경색으로 신부전이 발병하셨습니다. 처음 진단을 받았을 때는 이제 내 삶은 끝이구나 하는 절망감에 빠지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치의와의 상세한 상담을 통해 신부전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노력하면 충분히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는 희망을 얻으셨습니다. 최 선생님은 프리스크라이브드 약물들을 단 한 번도 거르지 않고 꾸준히 복용하는 것은 물론 의료진의 지도하에 재활의학과 전문의와 상의하여 자신에게 맞는 규칙적인 운동 치료 프로그램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걷기 운동부터 시작하여 점차 강도를 늘려가셨고 매일 운동 일지를 기록하며 스스로의 변화를 확인하셨습니다. 또한 신부전에 좋은 저염, 저지방 식단과 피해야 할 음식들을 숙지하고 철저히 지키셨죠. 금연은 물론이고 술도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최 선생님은 신부전 진단 후에도 활기찬 사회생활을 유지하고 계시며 이전보다 훨씬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영위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이전에는 무관심했던 건강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신경 쓰고 관리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셨다고 합니다.
이 사례는 신부전 환자도 스스로 질병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의료진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치료 계획에 성실하게 임한다면 충분히 질병을 관리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신부전은 포기할 질병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할 수 있는 질병이라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결론적으로 신부전은 고령화 시대에 그 유병률이 급증하고 있는 중요한 만성 질환이지만 결코 극복 불가능한 질병은 아닙니다. 조기 진단과 적극적인 치료, 그리고 무엇보다 꾸준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충분히 증상을 완화하고 질병의 진행을 늦추며 나아가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거나 밤에 잠자다가 숨이 가빠지는 등 의심되는 증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면 단순한 노화 현상이겠지 하고 간과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말고 가까운 병원을 방문하여 심장 전문의와 상담하고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신부전 진단을 받으셨다면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 처방된 약물을 단 한 번도 거르지 않고 꾸준히 복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저염식을 기본으로 하는 건강한 식단 조절, 금연과 절주,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 적절한 체중 유지 등 건강한 생활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더불어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자신의 심장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악화될 수 있는 요인들을 미리 파악하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부전 관리에는 환자 본인의 적극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들의 관심과 따뜻한 지지도 큰 힘이 됩니다. 심장 건강은 우리 삶의 활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심장이 건강하게 뛰어 오래오래 활기찬 삶을 누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심장 건강 관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알찬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